반갑습니다. 김영편입 신촌 캠퍼스에서 화학을 강의하고 있는 임단우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글쎄요. 지금 이 시기라고 하면 이미 지금 아마 공부를 시작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막막함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누군지 얘기했던 것처럼 적어도 최소한 본인이 누군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어떤 목표를 두고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얘기를 해줄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음, 아마도 제 생은 아닐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초시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막막하기도 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기도 하고, 어,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내가 목표로 두고 있는 게 명확해야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고대 이공계를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선입견 가운데 하나는 연고대 이공계니까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재수하면서도 계속 여전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문의했던 바대로 공부하는 방향이 좀 잘못돼서 그래요. 네, 맞아요. 화학은 드립다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처럼, 혹은 그래서 내신 대비할 때처럼, 혹은 뭐 수능 대비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문제를 많이 풀고 뭔가 잔뜩 트레이닝만 거치게 된다라고 해서 연고대 대비가 잘 될 수 있을 거다? 천만에요. 혹은 강의 가다가는 주위에서 아마 그냥 피트나 미트 강의 가지고 준비해도 충분해 라고 하면서 피트나 미트 기출문제를 풀면서 대비를 하면 충분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당연히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죠. 왜냐하면 시중에는 연대 고대 기출문제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을 많이 사기도 하고, 그래서 공부 방향이 잘못되다 보니까 굉장히 엉뚱하게 준비를 해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연대 고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지? 시험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었던 거니까 은사님들이 강조해 주실 때도 늘 당부하셨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도대체 이걸 왜 공부하냐는 거예요. 혹은 이 내용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는 다 설명이 나왔진 않아요. 앞부분에 설명이 나와 있어도 뒤쪽에는 설명이 또 빠져 있기도 해요. 즉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일반학 정도 되는 수준에서는 대부분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해된 개념들을 가지고 왜 그러한지를, 개념에 대한 원리에 대한 이해까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게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단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문항마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을 해서 답을 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에서도 지금까지 출제가 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교과서 어느 한 군데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한 적이 없는 내용이기도 했지만, 앞부분에서 배우게 되는 연력학적인 내용을 뒤에 전기화학적인 내용과 접목시켜서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 라고 했던 부분들은 여러 차례 지금까지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원리에 입각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냐고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고요. 오해를 해서, 그러니까 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많이 풀면 되겠지, 혹은 내가 많이 외우면 되겠지. 전혀 안 그래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고 많이 외운다라고 해서 더 잘 될 거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입시라고 하는 건 단지 화학 한 과목만 잘 본다라고 해서 연대나 고대 학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시간적인, 물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내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최대한 집중력 있게 가성비 높게 공부를 해야 될 거고, 가성비 높게 공부를 해줘야 될 거고요. 그렇게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그 개념이 잘 정리가 되는, 오개념 없이 설명이 잘 이루어져 있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명확하게 여러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암기되는 과정까지가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연고되는 문제를 많이 푼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학교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치대를 대비를 한다고요.
빨리 얘기를 했어야지. 어, 의치대 수의대를 대비하는 친구들이다라고 한다면 원리 개념 이해 중요해요. 당연히.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학교들은 물론 작년 기준이면 연대도 의대를 또 선발하기도 했었어요. 시험 문제가 다르게 출제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비슷하게 다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일반학만 개념 원리 충실하게 공부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문제는 의치대 수의대는 연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학교들도 있고 뽑는 인원수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더 폭넓게 다른 학교들까지 대비를 좀 생각을 해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여기선 약간 좀 갈려요. 내가 어느 정도 좀 화학이 조금 자신 있게 공부가 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추천드려요. 전공에 대한 내용들까지 어느 정도 좀 커버하기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전공이라고 한다면 유기화학을 비롯한 물리화학, 무기화학에 관련된 내용들의 일부분들을 출제 가능한 범위들까지는 커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출제되는 비중이 적지는 않아요.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는 출제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해에 따라 달라요. 10% 출제할 때도 있고 아예 출제 안 할 때도 있고 어느 해는 또 학교들에 따라서는 전체 문항에 대해서 한 40% 출제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 모르니까 전공까지는 좀 커버를 할 필요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연고대 대비하는 것과 의치대, 수의대 대비하는 거 분명히 달라요.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냐면 특히 지방의 의치대, 수의대들이 좀 많잖아요. 인서울권에 아무래도 뽑는 학교가 좀 적으니까. 물론 그 학교들까지 다 포함해서 대비를 하더라도 반드시 주의점 중에 하나는 의치대, 수의대 대비할 때는 반드시 계산 연습하는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의 제약이 좀 많아요. 대표적인 학교가 원광대예요. 원광대는 50분 동안에 40문제를 풀어야 돼요. 화학 문제를 계산까지 하면서 50분 동안에 무려 40문제를 푼다. OMR 카드 마킹하는 것까지 따지면 아무리 객관식 40문제라고 하더라도 글쎄요, 시간 안에 문제 푸는 거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일반학에 대한 자신감이 충분히 생길 만큼 계산 연습을 진짜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험에 좀 대비가 가능할 겁니다. 올해 출제되는 예상 난이도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수능도 그 많은 사람들이 관여가 돼서 시험 문제를 내고 그 평가원이 계속 모의고사를 보여줘도 매년 출제 예상되는 거 벗어나잖아요. 편입학은 실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죠.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겠지. 근데 알아도 그거 다 말 못하지 않을까? 나름 내 영어 비밀인데. 그래도 연대나 고대를 좀 얘기해보자라고 한다면 올해 연대는 작년보다는 조금 그래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출제가 좀 그래도 한두 문항 정도, 보통 한 문제 정도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유기화학에 관련된 아주 간단한 소재들도 출제가 됐던 편인데 작년에는 좀 출제되지 않았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출제가 좀 될 수 있을 테고, 그리고 그렇게 전공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가미가 되면 아무래도 체감 난이도는 조금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래도 작년에 또 물리학 전공 교수님 또 출제로 들어가시다 보니까 연력학이 또 조금 까다롭게 뭐 출제가 되기도 했어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뭐 원래 그랬던 것처럼 크게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고대? 만약에 고대라고 한다면 고대는 작년에 조금 바뀌었죠? 문항 출제되는 그 숫자도 조금 바뀌었고요. 한 2문항 줄었는데 2문항 준 것 치고는 작년에 출제됐던 그 문항 스타일들은 역대급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간단한 단답형 형태로 질문을 보통 많이 했던 게 고대인데 작년 교수님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출제하셨는지 좀 많이 공을 들이시고 출제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연력학에 대한 질문도 교과서에 좀 많이 보기 어려운 형태들에 좀 고민을 해야지 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좀 되어 있어야지 답을 유도해낼 수 있는, 그리고 계산 문제도 지금까지 출제가 됐던 것과는 다르게 양적 관계도 그래도 조금은 계산할 수 있는 정도로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을 테고요. 맞아, 한 가지 당부는 할게요.
출제가 되는 예상 난이도 이런 얘기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시중에 나와 있는 화학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려고 해요. 특히 EBS 수능 특강 막 이런 거 절대로 푸시면 안 돼요. 왜냐면 특히 수능형 문제들은 편입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정말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복잡한 상황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푸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피트 문제요? 피트 문제는 도움 될 거냐고요? 피트 문제도 그닥 그렇게 도움 안 돼요. 피트도 응용이 좀 최근에는 수능 쪽에 많이 기댈 만큼 응용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되진 않아요. 대신 미트 문제 좀 도움됩니다. 왜냐면 최근에는 미트 문제가 난이도가 좀 낮아져 있긴 하지만 원래 취지대로 추론을 통해서 답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들은 꽤 깔끔하게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은 문제 푸는데 좀 연습하시면 좀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물론 제 수업 중에는 그런 수업으로 위험한 수업이라고 하는 게 있기도 하겠죠. 자, 그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해 12월에 어렵게 목표를 삼았을 거잖아요. 사실 편입이라고 하는 걸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이 코로나 시대, 이 팬데믹 시대에 사실 쉬운 결정은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결정을 하고 시험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그 고민들이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너무 욕심 많이 부리지 마세요. 정말 좋은 교재 그리고 정말 좋은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편입은 결국 컨텐츠 싸움인데 공개되는 컨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작권 문제 때문에 말 그대로 책으로 나오기보다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업에 프린트로 많이 제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지금 문제 만들고 있었던 것처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반가웠어요. 안녕.